가군, 나군, 다군으로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3개년의 2019, 2020, 2021학년도의 성적에 대한 합격자들의 성적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그 해당 연도에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능 추정 원점수가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직은 수능 원점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 2020, 2021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특징과 비교해 보면서 정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서울과기대, 명지대 138명을 선발하고 있죠. 2019, 2020, 2021학년도 지속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2022학년도가 2021학년도보다 한 명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참조하셔야 될 것은 2022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아직 수시 미등록 인원이 이월되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한양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서울과기대와 명지대가 그 다음 점수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대학들이 점수가 2019학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2020학년도에 20명에서 2021학년도에 3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은 한양대 에리카는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수능에서 수학에 대한 반영 영역을 기존 35%에서 30%로 낮췄던 것에 대한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과기대는 2020학년도에 49명에서 2021학년도에 인원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평균 점수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점, 이 차이에 대한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울과기대가 2021학년도에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그러한 수능에서 수학에 대한 반영 영역의 비율이 높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연도의 수능 추정 원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국어가 불수능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죠. 100점 만점의 원점수가 실제 표준 점수로 150점이 나왔던 만큼 상당히 어려웠었던 수능이었습니다. 국어 성적이 76점에서 77점, 수학가가 84점에서 85점으로 추정되고요. 2020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가가 모두 평이했습니다. 82점에서 84점, 수학가가 84점에서 85점으로 추정됩니다. 2021학년도에는 국어도 조금 어려웠고 수학가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것이 반영이 돼서 국어가 78점에서 80점, 수학가가 80점에서 84점으로 원점수가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나군 모집단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19, 2020, 2021학년도에 합격자들의 커트라인, 평균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해당 연도의 수능에서 원점수가 어떻게 추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서울과기대, 세종대, 가천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나군에서는 올해도 신설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를 포함해서 총 299명으로 작년보다 30명 늘어난 인원을 선발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한양대, 서울과기대, 세종대가 작년에도 신설 모집 단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양대에서는 2020학년도에 21명에서 2021학년도에 36명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모집 단위가 생기면서 평균 성적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이와 달리 서울과기대와 세종대는 신설 모집 단위가 생기면서 평균 성적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세종대학교 21학년도 평균 성적이 대폭 하락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가형이 기존에 비해서 어려웠던 것에 비해서 세종대학교는 가장 높은
40%의 수학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올해는 오히려 수학 영역을 35%로 5% 줄였지만 국어 영역을 20%로 5% 늘리기 때문에 특히 국어 불수능인 올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으로 각 해당 연도에 원점수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입니다. 2019학년도에서는 국어가 73점에서 77점, 수학가가 83점에서 89점, 2020학년도에는 국어가 80에서 84, 수학가가 81에서 85, 2021학년도에는 국어가 74점에서 81점, 수학가가 77점에서 85점. 이렇게 최저점수와 최고점수의 폭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죠. 이러한 부분들은 각 영역에서 최소한 두 문항 이상의 점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은 가군과 나군에 비해서 변동이 많은 모집군입니다. 앞서의 전형 방법을 참고하시면 좀 더 유익할 것입니다. 다군에서는 가천대와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20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9, 2020, 2021학년도 모집 인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가천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전공 2, 소프트웨어 전공 2는 바로 2라고 하는 것은 가천대학교는 일반전형 1, 일반전형 2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전형 2의 모집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평균 점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전공 1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학년도에 86.3에서 2021학년도에 87.5로 평균 점수가 상승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점은 가천대학교가 2021학년도에 국어와 수학에 대한 반영 방식을 지정 반영 비율에서 우수한 영역 성적 순으로 바꾸었다는 점이 영향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천대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단국대 주천 캠퍼스는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평균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점은 2021학년도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수능에서 수학에 대한 비중이 다소 높았던 점의 반영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각 해당 연도에 이러한 점수들이 어떤 수능의 원점수로 추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국어가 75점에서 77점, 수학가가 84점에서 89점, 2020학년도에는 국어가 81점에서 85점, 수학가가 84점에서 85점, 2021학년도에는 국어가 75점에서 82점, 수학가가 77점에서 85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국어나 수학가에서의 성적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각 영역당 문항 개수가 2개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의 어떤 특징,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의 3개년의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또한 이 평균 점수들의 추이, 그리고 해당 연도에 실제 수능에서 어떤 원점수로 추정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의 커트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그 요인들을 주의 깊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트라인의 상승 요인입니다. 커트라인의 상승 요인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2022학년도 전형 방법에서 가장 많이 바뀐 가천대입니다. 영어가 3등급과 4등급의 반영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고요. 일반 전형 1에서 선택 영역에 대한 가산점이 반영 방법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지정에서 이번에는 우수한 영역 순으로 5%와 3%가 반영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특히 가장 많이 바뀐 일반 전형 2에서 국영수탐 한 과목, 즉 4개 영역에서 3개의 영역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국수영 탐탐 한 6개 영역에서 4개 영역만 반영되고, 또한 특히 한국사 영역이 반영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커트라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에서 탐구 영역에 대한 반영 개수가 기존의 2개에서 1개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탐구 영역이 2개에서 1개가 반영되는 만큼 합격자들의 커트라인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트라인 하락 요인입니다. 세종대학교의 탐구 영역의 100분위가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되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은 100분위 점수가 90점, 91점, 89점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0.6에서 0.7 정도의 소수점 단위로 변화될 것인데요. 나중에 대학에서 발표될 때 좀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탐구 영역에서의 반영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낮아진 만큼 이에 따라서 커트라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모집 인원의 증가가 사실상 어떤 대학에서는 커트라인의 상승으로, 어떤 대학에서는 커트라인의 하락으로 반영이 됐었죠. 모집 인원의 증가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오히려 커트라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나머지 대학에서는 커트라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54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가군에서 139명에서 올해는 138명으로 1명이 감소했지만, 나군에서 269명에서 299명으로 30명이, 다군에서 177명에서 202명으로 25명이 증가합니다. 특히 2022학년도는 수시 미등록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숫자인 만큼 더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다른 대학에서 커트라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음과 높음에 따라서 커트라인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천대와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 반영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커트라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세종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축전 캠퍼스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커트라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설 모집 단위가 커트라인의 상승과 커트라인 하락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기존 모집 단위에 서울과기대 신설 모집 단위에서는 커트라인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비해서 가천대 기존 모집 단위와 단국대 축전의 기존 모집 단위에서는 커트라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주의할 점들은 실제 해당 모집 단위에 합격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점들을 참고하시면 정시 모집 합격에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홍동훈 이슈톡은 본 방송을 시청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